바람이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비록 어두워졌지만 이렇게 운동 중간에 한번 또 찍어봅니다. 어제 얘기들이 상당히 쉬운 말로 표현한다겠지만은 그게 덜 풀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어제의 그 동영상을 듣고 제가 한번 또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간략하게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넘어지네요. 근대 헌법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론 근대 헌법에서 약간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헌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는데, 그 헌법에 의해서 나치당이 국민의 선거 결과로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어떤 독재 권력을 이렇게 행사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이 꼭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옳지는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치당의 어떤 독재와 또 자기 자국민의 어떤 희생, 전쟁 희생과 그 다음에 타국민들의 어떤 탄압, 인권 탄압, 학살, 이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헌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합니다.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만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자 보호의 방법으로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다수결로 정한 법률이 헌법이 위반하면 그걸 이혼법률 심판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또한 이 정당의 정치 활동이 헌법 질서에 어긋날 때는 이영정당 해소, 이영정당 해산 어떤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복수 정당제 보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절차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쉽게 말하면 어떤 집권당이라든가 특정 어떤 계층의 어떤 의사,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의사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어떤 특정 정치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원회, 몇 사람들의 어떤 위원회의 어떤 결정들, 통제받지 않는 그런 결정들은 결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한 헌법을 이렇게 위에 두고 헌법 재판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헌법이라는 것은 나치당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세력, 특정 위원회,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다. 전체 국민을 위한 법이다.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간에 또 민항기가 여기 떠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 근처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워놨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휴대폰이 넘어져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법치주의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합의, 공감, 그러한 것이 어떤 정당의 행위를 통제한다. 불법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그런 것을 통제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할 때 그 사람의 범위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할 때 모든 국민이 우선이다라면 그게 법치주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부 사람들이라든가 일부 정치 세력이 우선이다, 나머지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인치주의이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압박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회는 결코 지금까지 경쟁에서 발전하지 못했고, 대부분이 이
이 독재라든가 독선으로 흐르면서 그 인권 존중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체 국민의 행복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과 헌법에 의해서 수권받은 권력, 헌법이 제도화하여서 그러한 어떤 그 헌법이 조직한 이러한 어떤 관청의 어떤 의사가 이게 그 정말 그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정체 역사적으로 또 합의된 발전 과정에 모든 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공 문제도 그런 어떤 역관제, 역전, 동전, 돈이겠죠. 그러한 어떤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권력 분립의 일환으로서 어떤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어떤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신분보장. 그럼 신분보장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죠. 상당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을 헌법에서 수권받은 일들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권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권력을 분립해 놓느냐. 단 이거는 이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이 직업공무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정부직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처벌받게 된다. 동일하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위주, 자기 당의 위주, 집권당의 위주로 순식간에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냐 이런 걸 봤을 때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되고 어떤 법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견제와 균형, 다른 조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해야만이 그게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합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봤듯이 국민의 선거로 인해서 어떤 그 나치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선동의 결과로서 투표로서 집권한 정당들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것입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 이론이 녹아 있다 이렇게 법에는.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급격히 지금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신임투표가 굉장히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프레지비트인가 이거는 그렇게 국민투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 그런 걸 많이 시도합니다. 국민에게 나의 신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국민에게 물으면 그 투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의 의사라든가 여론조사도 반드시 그 순간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점들 깊이 생각하시고 이 정치 현상을 바라보고 폭넓게 이러한 어떤 견해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어두워지고 비가 내릴 것 같아서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